원론적인 입장만 밝혔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상식을 다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께서 잘 판단하실 거예요. 저는 어쨌든 민생과 현장에 좀 집중하려고 합니다. 대법원을 향한 비판과 반박은 선대위 차원에서 맞고 재판 당사자인 이 후보는 법원에 맞서기보다는 민생에 주력하는 것으로 역할을 분담했다는 게 캠프 설명입니다. 후보 교체는 없다며 정면 돌파를 선택한 이 후보는 접경 지역에 이어 강원 영동 지방 민심 잡기를 이어갑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오늘 국회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3년 안에 개헌을 마치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힌 한덕수 전 총리는 오후 일정으로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찾았는데요. 시민들의 거센 항의로 묘역에 들어가지 못하자 한 전 총리는 자신도 호남 사람이라고 외치기도 했습니다. 고윤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출마 선언 장소로 국회를 선택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대선에 나가는 이유로 요동치는 국제 질서와 국내 혼란을 들었습니다. 통상 외교까지 정쟁의 소재로 삼는 현실을 저의 양심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한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3년 안에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취임 첫 해 개헌안을 마련하고 3년 차에 새 헌법에 따라 총선과 대선을 실시한 뒤 대통령직을 내려놓겠다는 겁니다. 이어 통상 문제를 해결하고 거국 통합 내각을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2인자로서 12.3 비상계엄 사태에 책임이 있지 않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송구하다면서도 자신은 그 책임에서 벗어났다고 주장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국회가 제기한 그런 탄핵, 소추안에 대해서 기각 판결을 함으로써 헌재라는 사법 절차가 저는 완료가 됐다. 한 후보는 회견 직후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서울 종로구 쪽방촌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났습니다. 오후 일정으로는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찾았습니다. 광주 일부 시민단체들이 내란 공범이라며 막아섰고 한 후보는 묘지 밖에서 묵념을 해야 했습니다. 이에 한 후보는 수차례 자신을 호남 사람이라고 외쳤지만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뭉쳐야 합니다. 시민단체들이 물러서지 않으면서 묘역 앞에서 결국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야권은 일제히 출마를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으로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 한 피의자가 민의의 전당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하다니 희대의 촌극이자 제2의 내란 시도라고 꼬집었습니다.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경제를 파탄낸 내란 정권 2인자가 대선에 뛰어든 것 자체가 국민 모독입니다. 조국혁신당은 한덕수 후보가 지난달 15일 광주 식당에 사비로 식재료를 기부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MBC 뉴스 공유선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는 출마를 선언하며 개헌과 통상 문제 해결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출마 명분으로는 부족해 보입니다. 개헌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구체적인 방안이 없었고 통상 문제 적임자라고 주장하면서 왜 미국과의 관세 협상 중에 소임을 내려놨는지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지은수 기자입니다. 한덕수 후보가 가장 먼저 출마의 변으로 내세운 건 개헌이었습니다. 임기 첫날 대통령 직속기구를 설치해 2년차에 개헌을 완수하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없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국회와 국민들이 치열하게 토론에 결정하시되 분권이라는 핵심 방향만 제시하겠습니다. 국회와 국민들이 결정하면 따르겠다는 건데 개헌을 하려면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대통령 의지만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더구나 임기 3년은 이미 한동훈 후보가 먼저 발표한 공약입니다. 다음으로 한 후보는 한미 통상 문제 해결을 꺼냈습니다. 미국발 관세 폭풍이 전 세계 모든 나라의 가장 시급한 통상 현안입니다. 실제 한 전 총리는 첫 통상교섭본부장, 주미대사를 지낸 외교통상 전문가입니다.
대외 여건 위기 상황을 강조했지만 왜 관세 전쟁 대응이라는 소임을 저버렸는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정부가 선거 전 해결을 원하고 있다는 미국 재무장관의 발언으로 관권 선거 의혹이 일고 있는 상황. 한 전 총리가 통상 문제 해결을 비중 있게 내세우면서 협상을 선거에 이용하려 했다는 의구심만 커졌습니다. 민주당은 불과 한 달 전 대선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자가 대선에 뛰어든 희대의 촌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헌정 파괴 혐의자가 개헌을, 경제 파탄 책임자가 민생을, 매국 협상 미수범이 통상을 들먹이다니 철면피도 이런 철면피가 없습니다. 보수 진영에서조차 명분 없는 출마라는 쓴소리가 나왔습니다. 무소속으로 출마한 황교안 전 총리는 그렇게 말렸는데 이 나라를 어찌할꼬 라는 글을 올렸다 비판을 의식한 듯 삭제했고, 한동훈 후보 캠프 측도 파기환송으로 이재명을 막기 위해 한덕수라도 차출하자는 주장은 명분을 잃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MBC 뉴스 지은수입니다. 국민의힘은 주말인 내일 대통령 선거 최종 후보를 결정합니다. 김문수, 한동훈 두 주자들도 마지막까지 당심과 민심 잡기에 주력했는데 정작 관심은 대선에 뛰어든 한덕수 전 총리와의 단일화 여부에 더 쏠렸습니다. 고재민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최종 후보 선출을 위한 투표 마지막 날, 김문수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 역점 사업이던 광역급행철도 GTX에서 청년들을 만났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신속하게 해서 도시교통의 혁명, 세계 최고의 도시 철도를 선보입니다. 이어 수도권 당협위원장들과도 만나 우세한 것으로 평가받은 당심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한동훈 후보는 당원들이 집중된 영남에 이틀째 머물며 당심 잡기에 주력했습니다. 마산의 경제 상황이 대단히 안 좋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긍심을 가지고 다시 기운을 받을 만한 업체를 반드시 유치하고. 두 후보는 끝까지 전력을 쏟았지만 보수 진영 관심은 다른 곳에 쏠렸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조차 무소속 한덕수 후보의 출마 선언에 관심을 보인 겁니다. 일부 들었는데 아주 이 의지가 굉장히 강하시고 내용이 괜찮은 것으로 평가합니다. 하지만 정작 직접 단일화에 나서야 할 두 주자는 각각 후보가 되면 밝히겠다, 결정은 후보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다소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후보 되기 전에 이제 미리 말씀하면 좀 너무 김칫국을 마신다고 하실 거고, 제가 하여튼 잘 후보가 되면은 바로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함께 할 겁니다. 다만 우리 당은 대통령 후보가 선출되면 그 후보 중심으로 이기는 길로 갈 겁니다. 국민의힘 최종 경선 결과는 내일 발표되지만 최종 후보가 한덕수 후보와 단일화에 나설지,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빨리 움직일지 보수 진영 구도는 아직도 유동적입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가 대권 도전에 나서자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전 부총리의 탄핵 소추에 나서면서 국민의힘과 거세게 충돌했습니다. 최 전 부총리가 사퇴해 충돌은 일단락됐지만 당분간 대통령 권한을 이주호 사회 부총리가 대행하는 또 다른 초유의 사태가 이어지게 됐습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탄핵 소추안을 상정하려 하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곧바로 의장석 앞으로 나가 거세게 항의합니다. 의사일정 제46항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탄핵 소추안을 상정합니다. 늦은 저녁 추가 경정 예산안 처리를 위해 열린 본회의. 더불어민주당이 수적 우위를 내세워 최 전 부총리 탄핵 소추안을 20분 만에 법사위에서 통과시킨 뒤 본회의에 올린 겁니다. 헌법이 부여한 국회 및 헌법재판소의 권한과 기능을 침해하였다는 점. 민주당은 헌법재판관을 골라 임명해 위헌을 저지른 최 전 부총리가 다시 대통령 권한을 대행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 재판을 대법원이 유죄로 판단하자 발작을 일으킨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을 무시하고 오로지 이재명 범죄자를 위한
도구가 결국 민주당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최 전 부총리가 사의를 표명하고 한덕수 전 총리가 곧바로 재가하면서 한밤중 탄핵 소동은 일단락됐습니다. 탄핵 소추 대상자가 사라져 투표함을 열어볼 필요조차 없어진 겁니다. 한덕수 전 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 사퇴로 대통령 권한은 국무위원 서열 4위 이주호 사회부총리가 대행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권한대행이라는 자세로 마지막 남은 30여일 동안 혼신의 힘을 다해 국정을 챙겨야 합니다. 공정한 선거 관리를 약속한 이 부총리는 긴급 NSC를 열어 안보 상황을 점검한 뒤 국무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의결했습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대선을 앞둔 정치권 소식, 오늘은 정치팀 이문현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문현 기자, 첫 번째 소식 볼까요? 이재명의 잠시 해프닝, 어떤 얘기입니까? 네, 어제 오늘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와 강원도 접경 지역 일대를 순회를 하고 있는데요. 우선 현장 영상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 가지 혼란들이 있긴 하지만 결국 우리 국민들의 손으로 이 위기도 혼란도 이겨내고 세계가 부러워하는 정말 진짜 대한민국으로 세상이 바뀔 겁니다. 네, 대법원 판결을 두고서 한 시민이 어떡하냐 이렇게 걱정을 하니까 이재명 후보가 아무것도 아니다, 잠시 해프닝이다 이렇게 안심을 시킨 겁니다. 그런데 대수롭지 않게 말을 했지만요. 사실 어저께 판결 이후에 민주당 내부는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였거든요. 당장 어젯밤에는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을 시도했고 오늘은 대통령 당사자의 형사재판을 멈추는 법안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으로 달려가서는 대선 개입이자 사법 쿠데타다, 국회 권한을 다 쓰겠다 이런 말까지 했거든요. 여기에 국민의힘은 반 이재명 공세를 강화했는데요. 그저 해프닝으로 넘기기엔 당장 대선판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고 또 만약 새 정부가 출범한다면 이후에도 후폭풍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대통령실 국민의힘 이번엔 한덕수 대변인. 오늘 한덕수 전 총리가 대선 출마를 선언을 했는데 대변인은 누구 얘기입니까? 네, 우선 이 대변인이 누군지 한덕수 후보의 출마 장면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저와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여러분의 취재를 도와줄 대변인들입니다. 김경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많은 대통령님들을 모셨지만 한 번도 제 철학을 꺾어가면서 대통령님들의 생각이나 이런 거에 따라본 적은 없습니다. 김기흥 대변인은요,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부대변인이었고 바로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국민의힘의 대변인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무소속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기자회견장에는 국민의힘의 추경호, 김기현 의원 등 같은 국민의힘 친윤계 의원들이 대거 몰려왔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 기자회견 장소를 잡아준 것도 친윤계 성일종 의원이었습니다. 네. 이제 윤 전 대통령과 거리를 두지 못하고 독자 세력 없이 국민의힘 내에서 추대론만으로 대권에 나선 한계가 오늘 첫 출발선에서부터 엿보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게요. 자기 당 후보도 아니고 무소속 후보가 출마를 선언하는데 이렇게 대거 나타나는 게 이례적인 모습인데 앞으로 또 단일화는 어떻게 이루어질지 관심이 집중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소식은 한덕수 출마 선언했습니까? 김문수 후보가 이런 말을 했습니까? 네, 기자들 질문을 저렇게 되물은 사람이 누군지 우선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 한덕수 총리와 언제 만날 건지.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께서 사표를 냈는데 출마 선언했습니까? 아직 이 행사 때 나는 못 봤는데. 단일화 마음이 바뀌었다 이런. 관심법을 이제 어떻게 누가 하시는 건데 그거는 이제 한번 보시겠죠. 이 절체절명의 개싸움에서 이재명 민주당을 꺾을 수 있는 분들은 아닙니다. 막가파들과 개싸움에서 이기겠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해서 그동안 가장 적극적으로 나섰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막상 한 후보 출마에는 관심이 없었던 건지 앞서 했던 출마 선언 자체를 모르고 있었고요.
그런데 또 사실 김문수,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 여러 차례 경선을 거치면서 이 자리까지 왔고 또 내일이 이제 최종 결승전인데 두 후보 자체보다는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해서만 많은 관심이 쏠리니까 좀 힘이 빠진 것처럼도 보이고요. 네. 또 이제껏 당내에서 한덕수 인기를 의식해서 단일화를 하겠다고 했다가 이제 내일 최종 후보가 눈앞에 좀 아른거리니까 좀 입장이 모호해진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두 후보가 단일화에 적극적으로 나설지 내일 이후 일주일 남짓 시간이 주어집니다. 네, 내일 국민의힘 경선이 결승일지 아니면 계속 말이 나왔던 대로 사실상의 준결승이 될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이문현 기자 잘 들었습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통일교 2인자가 무속인 건진법사를 통해 선물을 보내면서 통일교의 YTN 인수를 청탁한 게 아닌지 검찰이